전규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어저께 수고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1년에 8번 정도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그 FOMC. 아하. 네, 이 증권회사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가장 먼저 그래? 그럼 뭐야 결론이? 항상 물어보는. 네? 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야, 전규현 연구. 네. 일단 그 FOMC 요거 결론부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안 그래도 앞에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FOMC는 매파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FOMC는 매파적이었다. 근데 워시가 매파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허. 네. 그렇습니까? 어허. 근데 저랑 다만- 약간 뷰가 비슷하신 예.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의 현 상황과 이제 연준의 그런 프레임워크 상에서 네. 사실 금리를 인하할 만한 배경들이 없기 때문에 네. 워시는 사실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불리할 수가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네. 소통을 줄이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속내는 사실은 이제 매파적으로 가기는 워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 자체는 지금은 매파는 맞아요. 매파는 네. 맞다. 보여지는 것은 거의 다 매파다라고 봐야 될 것 아, 이게 같습니다. 점도표도 다 밑으로 찍지 않았어요, 근데? 점도표는 위로 훨씬 더 많이 찍혔다고 아니, 보셔야 되겠네요. 26년이 예. 아 맞아요. 하나 위고 네네네. 7년, 8년 다 밑으로 찍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 경로 자체를 보면은 네. 어쨌든 올해 0.5회 인상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금 기준으로 동결 그 다음에 내후년에 한 차례 인하 정도의 기조로 가서 전체적인 경로는 금리 인하의 그 중장기적인 경로는 예, 예, 인하로 예. 가는 게 맞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원래 그 3월의 점도표가 이제 올해 1회 인하 그리고 내년 1회 인하였잖아요. 근데 그거 그보다 대비해서 올라간 거니까. 한참 올라갔기도 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파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올라가는 폭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지금 케비너 씨가 뭐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표를 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8명이 점을 찍었거든요. 예.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9명이 이제 금리 인상을 지지했고 나머지 9명이 동결 혹은 인하를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인상을 지지한 사람들의 인상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가요? 인하는 1명이었고요. 동결이 8명이었어요. 근데 인상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까지 인상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면은 그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조금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번 점도표.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도표? 아니 뭐? 3%의 정영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3%입니까? 저 없으면? 네. 그럼요. 저 없어도 됐어요. 3%가 없는 정영진은 3%가 아니죠. 아, 그래서요? 네. 점도표에 케비너 씨가 점을 안 찍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무용론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케비너 씨가 말한 기자회견에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프레임워크 다 바꾼다는 쪽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은 지금은 점도표가 있기 때문에 찍지만 언젠간 SP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별로 필요 없는 거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은 케비너 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케비너 씨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인상을 지지한다 하면은 인상할 수밖에 없긴 한 거예요. 아무리 케비너 씨가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려면은 케비너 씨가 어느 정도 연준 안에서 장악력을 많이 키울 필요가 있고 그 의견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기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변화를 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장악을 할 수 있을지 의견 합치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꽤 의구심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네. 완전히 다 바꾸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 부족하더라고요. 뭐가? 치킨. 치킨? 네, 리더십은 치킨이죠. 이게 지금 내부에서 리더십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 그들을 장악하려면 당근과 책찍을 줘야 되는데 케비너 씨가 향후 줄 당근은 뭘까요? 위원들에게 줄 네. 당은 위원들은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라 그러고 이전에 풀에서 계속해서 뭘 하려 그러는데 케비너 씨는 새로운 TF 비슷하게 모든 걸 이제 바꾸려 그러니까 그 시차가 올해 연말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그렇다면 그거 이전에 위원들은 되게 공포감이 좀 떨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쭉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올해 연말에 완전히 다 바뀌나?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의견 등등이 있는 것 같아서 상품 및 향후 제공? 역할이 바뀔 거라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안에서 노이즈는 많이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연준 위원들
자체도 어쨌든 다 각각의 무게감을 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케비너 씨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그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그 무용론은 사실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네. 네. 오히려 이제 그냥 이제 케비너 씨가 자꾸 이렇게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도 바꾸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회의부터 케비너 씨의 리더십이 좀 도마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리더십이. 네, 왜냐하면 뭔가를 이제 바꾸려고 막 하는데 아직은 안 따라온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발설은 했고 기간을 정했잖아요. 저는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악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개혁가가 잘 안 되면 일단 그런 거잖아요. 연말까지 끝낼 거야. 과정에 합의는 안 됐는데 그래서 좌충우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간은 두려움 그리고 욕망 두 가지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욕망. 그렇죠. 네. 케비너 씨가 줄 수 있는 건 욕망 쪽보다는 두려움 쪽이다. 아 시장에. 아니,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 위원들한테 위원들을 어떻게 휘어잡을 것이냐. 네. 뒤에 트럼프를 등에 업고 아하. 이런저런 협박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음. 네. 미소로 대답. 네. 저 어떻게 보냐고 네, 여쭤보신 거예요. 저는 어쨌든 기본적인 연주는 사실 아무리 그런 정치적인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독립성 이슈가 완전히 훼손될 정도의 나라는 아니라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압박은 인하로 가지만 그 인하 자체에 인하라는 선택지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동결 아니면 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케비너 씨는 지금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축소하고 최대한 말을 안 하려는 움직임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입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중에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던데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연준 의장들은 이 듀얼 먼데이트를 하나 선택하는 것을 반강요받았다. 자기는 그거는 시장의 몫인 것 같다. 어쨌든 선택하는 것 자체 두 가지를 다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중 책무, 고용이냐 물가냐 그러면서도 뒤에 또 약간 Q&A를 보면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거는 믿지 못한다니 부정적이다. 새로운 민간. 그러니까 약간 물가를 의미를 두는 듯한 스탠스인지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경제 괜찮고 고용 시장 괜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틀은 지금의 연준의 그런 이중 책무가 고용이랑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완전 고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물가만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긴 해요. 그게 기본 프레임워크 안에서 연준 의장이 해야 될 책무고. 근데 그 안에서도 내심 계속해서 그 안에 속내는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이 지금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이게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좋게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수정되다 보면은 이게 또 하향 조정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그 허상의 데이터다 해가지고 데이터들도 더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진짜 액추얼 데이터랑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애널리틱하게 좀 데이터를 좀 변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금 더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을 연준 안에서 바꾸려는 그런 TF를 일단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 방식이 지금 당장 지표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본인 생각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TF를 만들면은 이게 케비너 씨가 다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거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케비너 씨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다 구현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약간 방향성이 완화적으로 톤은 갈 수 있다. 그게 약간 트럼프 정권의 입맛과 좀 비슷하게 갈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자회견 그 멘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케비너 씨가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조직을 어쨌든 케비너 씨가 대통령이 앉혔던 누가 선출했던 들어갔는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자기만의 독단적인 팀을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자가 다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안 할 거야. 나는 내 팀 만들어서 할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이 악유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돈 좀 안 풀어요? 돈이요? 오히려 아마 BS 줄일 테니까 네. 사실 오히려 돈을 풀기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더 높겠죠. 이거는. 네. 돈을 사실, 그러니까 네. 덜 푸는 것도 아니고 줄여요?
네, 대차 대표는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를 케빈 허시가 원래부터 지지를 했었고 과거에도 그런 QE 관련돼 가지고 반대를 하면서 나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케빈 허시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많이 가져가는 거를 반대하는 싫어하고.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어쨌든 지금의 기조 안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만 본인이 계속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아마 속내로는 금리 인상을 원치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BS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트럼프 형도 거기에는 사실 그거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산이 주는 것 자체는 당장 그 트럼프의 정권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게 되면 좋으니까. 그런가요?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네. 봤을 때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많이 인자해졌죠. 네, 평가도 케빈 허시. 맞아요. 네. 파월에 비해서는 좀 더 인자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유가는 대략 이제 하향 안정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은 거겠죠? 네, 일단은 뭐 어쨌든 종전 합의가 네.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향 안정화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단에 대한 고민들이 오히려 이제는 더 부각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해협이 일단 봉쇄가 풀리고 나면은 즉각적으로 그 해협 안쪽에 기다리고 있던 그 선박들은 나올 거거든요. 나오죠. 네, 그럼 그 선박들이 나오면은 약 1억에서 1.5억 배럴 정도의 그 원유랑 석유 제품은 일단 글로벌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공급 부족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WTI가 한 75불, 76불 정도에서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사실은 좀 느릴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많이들 말씀하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뭐 길을 제거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안보가 사실 완전히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통항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뭐 병목 현상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정상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라고 좀 봐야 되기도 하고 네. 그 외에도 사실 중동 산유국들이 한동안 생산을 못했잖아요. 네. 그 생산을 다시 늘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중동 산유국들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아마 한 2달 6주에서 8주 내에 기존 수준의 정상 수준의 한 70%까지는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리려면은 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100%까지 올리려면은 그것도 시간이 한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올라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뭐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배가 가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공급이 완전히 개선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 생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각 국가들이 쌓아둔 재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 동안은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한 70불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WTI 10불 기준으로. 정도. 네. WTI 기준. 아닙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네. 뭐 내려갈 수는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네. 공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대가 좀 더 반영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유가에는 또 투기적 수요가 네. 맞아요. 그것도 있죠. 네.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63불 찍고 뭐 다시 네. 약간 올라가겠죠.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또 원자재 담당이기도 하세요. 원자재 담당이에요. 네. 큰일 났네. 은은 어떻게 돼요? 은? 은이요. 은은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금보단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뭐 사실 보통 저는 은이 더 투기적 수요가 더 많이 껴 있기 때문에 네. 금보다는 은을 덜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업적인 수요가 좀 있는 편이 더 낮기도 하고 금이랑 은이랑 둘 다 투기적 수요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귀금속은 사실 금리랑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그 금리를 반대로 가게 되는데 금리 자체가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딱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은 84에 들어갔어. 지금 70인데? 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저는 사실 저라면 안 사긴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미 네. 샀다고. 샀다고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나를 샀다는데? 네. 뭐. 왜 샀어요? 아이고 그때 뭐 금 막 3만 간다 뭐 이런 별별 얘기 다 했어갖고 네. 금보다 은 세게 가겠네 뭐 이러고 이제 샀죠. 그때 그렇죠. 랠리 네. 붙었을 때. 네. 아. 빨리 얘기해요. 84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70인데 네. 빨리 손절해라. 아니면 아니야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또 갈 수 있어. 업사이드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뭐
팔아라. 다. 네. 하세요. 좀 비웃듯이 웃지 마. 아닙니다. 네,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아 머리 아파. 네. 은팔고다는 걸로. 네, 은은 또 팔아야 되겠네. 네. 근데 은이 여전히 경기에 좀 민감합니까? 그냥 뭐 이제 태양광 쪽 수요랑 그리고 뭐 AI 쪽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민감도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메리트들이 있어지는 건 산업에도 사실인 좀 것 많이 같긴 쓰이지 해요. 않아요? 네, 맞아요. 산업에 쓰는 게 반, 나머지는 이제 그 금속적인 영향 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귀금속 쪽의 성향 반.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귀금속 쪽의 영향은 사실은 마이너스고요. 산업 쪽은 약간 플러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프로 은사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솔직히 몰랐잖아요. 왜 괜히 아는 척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매크로 뭐 여러 지표들이 이제 당연히 유가 우리 많이 볼 거고 또 금리 볼 텐데 이런 거 잘 챙겨봐야 된다는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좀 주실 만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들 네. 지금 시점에 왜 어떨 때는 뭐 뭘 봐야 되고 이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잖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굉장히 큰 지표들이 계속 변화하니까 네네. 지금은 뭘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유가랑 CPI가 중요한데 유가랑 CPI.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차피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예단이 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의 견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면은 노동 시장이 얼마나 좋아지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당연히 지금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일단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금리를 미국이 동결을 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 시장이 그냥 균형 상태 정도에 있고 당장 막 긴축을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동결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노동 시장이 좋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긴축의 당위성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데이터들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확신할 수 없는데 사실 지난번 졸트 구인자 수가 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원래 여태까지는 기업들이 해고도 안 하지만 채용도 안 한다였거든요.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막 좋아질 수는 없었던 건데 만약에 채용이 다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노동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금리 인상의 경로가 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고요. 자, 그러면 보내드리기 전에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뭐죠?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망 있지 않습니까? 올해 미국 경제 좋나 아니면 안 좋나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연준이 봤을 때는 이번에 물가 전망치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또 성장률을 낮췄잖아요. 네. 안 좋은 겁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긴 했는데요. 2.4에서 2.2%로 낮춘 거거든요. 그렇게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정도는 그냥 약간 물가 상승으로 인한 K자의 하단의 소비 감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는 K자의 윗단이 끌고 가고 있고 이 윗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비가 꽤 견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원래 전망보다 소폭 낮아졌다 뿐이지 경제가 망가지는 그림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소비도 그렇고 투자 사이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란 전쟁 그리고 AI 사이클 이 두 가지가 지금 글로벌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데 전쟁으로 인한 타격도 크지 않았고 AI 사이클에서는 앞단에 서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not bad. 네. 약간 근데 그 회사 분위기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좀 두 분 분위기가 말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정말요. 네. 저랑 우리 함께 한 10년 일했습니다. 됐나요 우리? 네. 아 그래요? 네.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두 분 대화하면 재밌겠다. 뭐 먹어? 아니 밥? 아니? 이거? 근데 되게 한 심플하지 개? 않아요? 예, 계산해서? 일하자. 네. 예. 아유 재밌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규현 연구위원님 앞으로 종종 좀 뵙고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